안녕하세요. 셉조이.co.kr 운영자 김성준입니다. 예, 금일은 아밤 유신텍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간단하게 10분 정도 아밤 유신텍스의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GSI팀에서 근무하는 박재영 매니저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셉조이.co.kr 커뮤니티를 방문하시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제 목차는 다음과 같이 아밤 유신텍스, 그리고 효율적 코드, 클린 코드, 코드 푸시다운, 폐기된 문구의 사용의 지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밤 유신텍스는 기존에 사용하던 올드 아밤 문법에서 새롭게 출시된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아밤 유신텍스가 반드시 표준은 아닙니다. 표준적인 방식은 기존에 사용하던 올드 방식이 오히려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밤 유신텍스는 좀 더 빠르게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게 간편하게 아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밤 유신텍스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효율적인 개발, 그리고 두 번째 클린 코드, 세 번째는 코드 푸시다운, 네 번째는 폐기된 문구의 사용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효율적 개발에서는 S4 하나는 사실 S는 SAP ERP 비즈니스 슈트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S4 하나에서 S는 또 심플리피케이션, 단순화 또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기존의 ECC에서 하나로 넘어오면서 하나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테이블들을 단순화해서 통합하거나 또는 T코드를 폐기하고 P코드를 통합하거나 이러한 심플리피케이션 작업이 굉장히 많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밤 유신텍스는 클린 코드라는 측면에서 가독성을 증대하고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고 그리고 코드의 통일성을 가지게 되는 하나의 철학이자 서로 간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서는 아밤만이 가지고 있던 인터널 테이블을 우리가 연산하면서 루프 돌리면서 많은 처리를 했었죠.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는 하나 DB로 이관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오픈 SQL에서는 기존에서 실행하지 못했던 SQL에서 실행하지 못했던 컬럼 간의 계산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바 어플리케이션에서 실행되는 아바 프로그램의 인터널 테이블의 메모리 영역을 메모리 기반의 하나 DB로 이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법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폐기된 문구는 사용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바 뉴신텍스의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인라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데이터 명령어를 통해서 그리고 변수에다 값을 이렇게 할당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 구문에 괄호를 치고 바로 이렇게 값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라인 선언은 우리가 SQL에서 select into data에서 select 결과를 바로 인터널 테이블이나 구조체나 변수에 바로 담을 수 있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밤 유신텍스가 등장하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데이터 타입들도 소개가 되었죠. 기존에는 우리가 소수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주로 타입 P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타입 P에 데시멀 소수 자리를 두 자리, 세 자리 이렇게 고정 소수점을 썼다면 이제는 부동 소수점이 나왔습니다. DC 플러스 16 또는 DC 플러스 31을 사용하게 되면 16자리, 32자리까지 소수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헬로 아밥과 같이 문자열을 연결할 때 중간에 공백이 필요한 경우에는 concatenate 함수에 separated by space 이라는 옵션을 줘서 우리가 문자열을 연결했었는데 이제는 템플릿 문자열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문자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변수에 파이프라인 기호로 시작하고 파이프라인 기호로 마쳤죠. 그리고 문자열을 그냥 헬로 이렇게 적고 나서 스페이스를 두게 되면 이게 공백으로 바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중괄호 안에 변수명을 쓰게 되면 이 변수명의 값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두 가지 결과는 동일하지만 오른쪽에 유압 신텍스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간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서 많이 사용했던 우리
conversion exit alpha output 이런 함수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문자의 앞자리가 4자리 있을 때 이렇게 문자만 있던 1만 출력하려면 이런 함수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embedded format 옵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변수의 alpha out이라는 옵션을 사용하면 왼쪽에 있던 함수 사용을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embedded format 옵션은 여러분들이 F1 클릭하게 되면 많은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이런 UABAP 신텍스는 클린 코드라는 철학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가 용이한 코드를 작성하는 원칙과 관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클린 코드는 첫 번째 의미 있는 이름을 사용하는 네이밍 룰을 좀 지키자는 거죠. 그래서 뭐 파스칼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우리 SAP는 주로 고객사에서 개발 표준이 있습니다. 고객사마다 정해진 개발 표준을 따라서 변수 이름을 정하거나 또는 서브루틴과 같은 이름을 정하는 원칙들을 따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모듈화의 최적화입니다. 반복적으로 또 재사용이 가능한 서브루틴이나 함수 메소드를 만들어서 코드가 길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석의 최적화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주석을 많이 넣지 말고 코드 자체가 가독성이 높게끔 쉽고 명확하게 짜자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 용이성도 비슷한 컨셉입니다. 코드는 테스트하기 쉬워야 하고 유지보수를 위해서 복잡한 소스보다는 가독성이 높은 소스를 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바벨을 보면 그 필드 심볼이나 데이터 레퍼런스 같은 동적 할당을 사용하는 구문들이 있죠. 이러한 구문들은 사실 가독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우리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본질은 이 현업의 업무들을 좀 더 생산성 있고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적 구문이 이러한 테스트 용이성이랑 모듈화의 최적화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밍 룰과 동일하게 코드 형식 통일하는 것도 각각 고객사에 맞는 표준 기법을 따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덤프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끔 트라이 캐치와 같은 이러한 덤프를 방지하는 구문을 사용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ERP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유지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짤 때는 실험적인 코드보다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간편한 그렇게 명확한 로직으로 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푸시 다운의 개념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ABAP 어플리케이션에서 실행되던 인터널 테이블 작업을 가능하면 SAP 하나 메모리 기반으로 넣어서 SQL에서 1차적으로 많은 연산을 하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 푸시 다운의 뉴오픈 SQL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수 앞에 골뱅이 기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컬럼을 이렇게 심표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컬럼식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컬럼의 계산식 표현이 가능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같은 그리고 형을 변환해서 변수에 바로 넣을 수도 있고요. 문자열을 연결할 수도 있고 테이블 조인 시 한 테이블의 모든 컬럼과 그리고 다른 테이블의 일부 컬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널 테이블과 테이블의 조인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SQL 구문 안에 케이스 사용이 가능해서 SQL 자체 안에서 if 구문과 같은 그러한 분기문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아우터 조인도 가능하고요. 추가적인 SQL 기능들은 더 기회가 되면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 올드 오픈 SQL은 이렇게 select column 1, 2 이렇게 사용했다면 지금은 심표로 구분하게 되고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골뱅이 문자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외울 조건에도 골뱅이 이렇게 사용해서 변수를 추가하게 되는 거죠. 자, 기존에는 우리가 올드 오픈 SQL에서는 이런 연산식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널 테이블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더하기 빼기 이런 연산을 실행했지만 지금은 하나 메모리 DB 기반에서 이렇게 연산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케이스가 더 빠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유아박 신텍스의 흐름은 기존에 사용하던 obsolete, 폐기된 문구는 최대한 사용을 자제하자.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인터널 테이블을 사용할 때 헤더라인과 같은 구문은 이미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의 SAP 공간에서 서로 간에, 세대 간에 서로 소통하는 하나의 배려하는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신 이 SAP 하나 버전에서도 헤더라인은 다 동작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케이스에는 사용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아밥이 이렇게 뉴 신텍스로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습관을 좀 버리는 자세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헤더라인을 사용하고 있던 숏폼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 기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 서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면 좀 더 효율적이죠. 왼쪽에 있는 구문은 인서트 월크 에어리어를 인터넷 테이블에 추가하거나, 이렇게 구문이 좀 길지만 헤더라인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생략이 됐죠. 하지만 이렇게 헤더라인을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아밥 뉴 신텍스에서 동작하지 않는 구문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밥은 정말 오랜 역사 동안 꾸준하게 큰 변화 없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1990년대 중반에 S전자에서 SAPR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독일의 개발자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우리 1세대 선배님들에게 아밥을 가르치고, 또는 우리 1세대 선배님들이 독일에 건너와서 또 배워와서 이 아밥을 우리 한국에 전파를 했었고요. 그렇게 선배님들이 공부했던 걸 우리 후배들이 또 이어받아서 또 이 산업들을 이렇게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은 우리 기존에 사용했던 헤더라인을 사용하는 습관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후배들은 이전 것이라고 틀렸다는 관점보다는 좀 더 서로 배려하고 자세하는 자세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뉴신텍스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collect라는 구문을 F1 헬프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좀 처음 보는 명령어들이 좀 보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클래스의 랜덤 값을, 최소값, 최대값을 가지고 와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collect 구문을 쓰는데 value라는 명령어를 써서 어떤 라인의 값을, 라인이 뭐죠? 여기 보면 타입입니다. 이 타입을 이용해서 value 값을 하나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인터널 테이블에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조건 중에 when이라는 또 조건을 줬죠. 그래서 r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또 r이라는 값이 있죠. 임시 변수가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rnd라는 오브젝트 변수에 getNext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다음 값을 가져오면 여기다 넣어서 이 값이 1번이면 x, 2번이면 y 이렇게 넣어서 인터널 테이블에 반복하면서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new ABAP 신텍스는 기존에 ABAP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낯설고 낯섭니다. 하지만 좀 이러한 문구들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좀 마음을 오픈해서 새로운 문법에 대해서 좀 배우는 자세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배우는 우리 신입들은 또 이런 새로운 문법들을 또 실무에 또 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어서 GSITM의 박재영 매니저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밥 뉴신텍스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박재영입니다. 먼저 평일 저녁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내용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목차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밥 뉴 신텍스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아밥 7.40 릴리즈 이후의 구문들을 말하는데 소개된 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사실 뉴 신텍스라고 부르기도 조금 민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ECC EOS를 앞두고 많은 기업들이 하나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구문들을 알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간결하고 생산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SAP에서는 계속 새로운 구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 예제는 앞에서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F1 키나 SAP 헬프를 보셨을 때 대부분 뉴 신텍스로 구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들을 익히고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뉴 신텍스라고 부르는 것들에 조금은 더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밸류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예제는 구조체 변수, 그러니까 스트럭처를 밸류 연산자를 사용해 초기화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먼저 밸류 연산자는 괄호 앞에 명시한 값으로 등호 앞에 피연산자를 초기화합니다. 괄호 안에 어떤 필드의 값을 넣고 초기화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부분은 괄호 앞에 괄호 앞 위치에 지정된 타입에 따라 결정됩니다. 괄호 앞에 샵 기호 또는 타입을 지정할 수 있는데 샵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 피연산자의 타입이 이미 지정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제에서 ls 데이터 1을 예시로 보시게 되면 이미 scarr이라는 타입을 가지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 연산자 뒤에 샵 기호는 피연산자 타입의 scarr과 동일함을 의미하며 괄호 안에 scarr 타입 구조의 구성 요소를 초기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측에 빨갛게 체크한 이미지를 보시면 어, 밸류 연산자 뒤에 괄호 안에 커서를 두고 컨트롤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괄호 안에서 제어할 수 있는 필드가 표시됩니다. 이 필드는 괄호 앞에 명시된 타입 구조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ls 데이터 2를 보시면 아직 변수가 선언되지 않았고 인라인 선언으로 값을 초기화하면서 변수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인라인 선언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아밥 7.40 이후에 소개된 방법으로 데이터 변수 선언과 동시에 값을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밸류 연산자 사용 전에 피연산자 ls 데이터 2의 타입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연산자의 타입을 참조할 수가 없으므로 샵 기호는 사용할 수가 없고 괄호 앞에 어떤 타입이 들어갈지를 지정해줘야 합니다. 이때 괄호 앞에 지정한 타입으로 피연산자의 변수가 생성되면서 이 괄호 앞에 명시한 타입의 구성 요소를 괄호 안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밸류 연산자를 사용할 때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다면 이 밸류 연산자는 값을 할당한다는 의미보다 초기화라는 의미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ls 데이터 1 변수에는 예제를 보시면 ls 데이터 1 변수에 carr id, carr 네임 필드의 값이 있었는데 두 번째 필드에서 carr id의 필드를 ua로 바꿨습니다. 이때 값만 AA에서 UA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괄호 안에 명시하지 않은 필드는 모두 각 데이터 유형의 이니셜 밸류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CARR ID를 제외한 나머지 필드는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이니셜 밸류로 초기화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또한 세 번째 밸류 연산자를 보시면 괄호 안에 어떤 값도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때는 P연산자 ls 데이터 1의 모든 필드를 이니셜 밸류로 초기화합니다. 세 번째 연산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클리어 구문과 동일하게 구조체 변수를 초기화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밸류 연산자를 사용해서 인터널 테이블 초기화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인터널 테이블도 기본적인 내용은 앞에 구조체 변수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인터널 테이블을 초기화할 때는 괄호 하나를 인터널 테이블의 행 한 개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구조체 변수의 값을 넣고 어펜드 하거나 인서트 하던 방식과 조금 달리 value 구문을 사용해서 인터널 테이블에 값을 넣게 되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샵 기호를 사용했는데요. 샵 기호는 앞에 p 연산자의 타입, 그러니까 LT 데이터 1의 타입인 scrr 구조를 가지는 인터널 테이블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널 테이블에 대해서 조금 더 예시를 확장해서 설명드리면 밸류 연산자는 위의 예시처럼 중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 보시는 예제는 뭐 개발을 조금 해보셨다면 많이 보셨겠지만 ALV의 각셀 단위로 스타일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타입 선언을 보시면 스타일은 딥 스트럭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딥 스트럭처는 플랫 스트럭처의 필드에 인터널 테이블이 들어간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밸류 연산자 안에 다시 밸류 연산자를 사용해서 어, 딥 스트럭처에 있는 구조에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밸류 연산자 안에 스타일 이퀄 밸류 샵 하고 값을 넣게 돼 있는데 여기서 샵은 스타일의 타입인 LVC 언더바 T 언더바 STYL과 동일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스타일의 타입은 아밥 딕셔너리에 정의된 테이블 타입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테이블 구조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의 결과를 보시면 스타일 필드에 두 건씩 데이터가 들어간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밸류 연산자 뒤에 괄호 앞 자리, 그러니까 지금 샵 기호를 넣은 자리에는 괄호 안에서 제어할 필드의 타입을 지정하는 자리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때 아밥 딕셔너리의 테이블 타입을 가져와서 쓰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일이 거의 없지만 위 예제처럼 t 타입 01처럼 프로그램 내부에서 로컬로 테이블 타입을 선언하는 경우에 테이블 키 값을 지정해 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구문으로 인터널 테이블을 선언할 때 키를 지정하지 않으면 문자형 타입의 필드들이 디폴트 키로 설정이 됩니다. 하지만 로컬로 선언한 타입을 사용해 밸류 연산자로 인터널 테이블을 인라인 선언할 때는 그 액티브를 하게 되면 구문 오류 cannot be construct가 발생합니다. 이 구문 오류는 테이블 타입으로 인터널 테이블을 선언하는데 이때 키가 지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에서 로컬로 선언한 타입을 사용해서 인라인 선언으로 인터널 테이블을 생성할 때는 로컬 타입을 선언할 때 키 값을 지정하거나 또는 with empty key 구문으로 인터널 테이블에 키가 없음을 명시해야 구문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밸류 연산자의 기본 기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밥 7.40 릴리즈 이후에 소개된 구문, 그러니까 아밥 뉴 신텍스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 밸류 연산자와 이 샵과 타입, 그리고 괄호 안에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계속 소개되는 구문 중에서 new 연산자, ref 연산자 또는 스위치, 필터처럼 계속 소개되고 있는 다양한 구문들에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잘 이해하신다면 F1 헬프를 보실 때도 조금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뉴신텍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기서는 딥 스트럭처를 예시로만 들었는데요. 뭐 네이스트 스트럭처나 딥 스트럭처에도 좀 더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넣을 수 있고, 어, 뒤에서 소개할 테이블 표현식이나 오픈 SQL에도 사용할 수 있고, 폴 메소드처럼 메소드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를 주고받을 때도 별도의 변수 선언 없이 밸류 연산자를 사용해 값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밸류 연산자의 기능은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옮기는 코러스폰딩 구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문은 기존의 move 코러스폰딩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요. 지금 괄호 앞에 계속 샵 기호와 타입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에서 소개한 밸류 연산자와 샵과 타입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밸류 연산자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밸류 연산자 쪽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앞으로 학습하게 될 구문을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코러스펀딩 구문은 괄호 안에 구조체나 인터널 테이블 등의 값을 등호 왼쪽의 피연산자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예제에서는 ls list 1의 값을 ls list 2로 옮기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ls list 2 구조체 변수에는 필드 3, 필드 4에 각각 sap, abap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코러스펀딩을 바로 하게 되면 괄호 안에 구조체가 괄호 안에 구조체의 값으로 덮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괄호 안에 필드 3과 필드 4에 대한 값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필드 3, 필드 4의 SAP, ABAP은 이니셜 밸류로 초기화됩니다. 앞에서 소개한 밸류 연산자와 동일하게 여기 코러스펀딩에서도 괄호 안에 값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은 필드는 각 데이터 유형의 이니셜 밸류로 초기화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ls list 1의 값을 ls list 2로 옮기는데 기존 필드에 있는 3, 4 값을 유지하고 싶다면 여기서 베이스라는 구문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빨갛게 체크한 부분이 베이스 구문을 사용한 예제인데요. 베이스 구문을 사용하면 기존 값을 유지하면서 다른 변수의 값을 할당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라는 단어 그대로 베이스 뒤에 괄호 안에 있는 값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값을 전달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베이스라는 구문을 사용하실 때도 만약 소스 변수와 타겟 변수, 그러니까 여기 예제에서 ls list 1과 ls list 2의 동일한 필드명이 존재한다면 베이스 구문에 있는 변수의 필드보다 베이스 뒤에 나타나는 변수 필드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제가 말을 살짝 이상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예제로 다시 보시면 ls list 2와 ls list 1의 둘 다 필드 1과 필드 2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베이스 구문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ls list 1에 있는 ls list의 필드 1 값이 조금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ls list 2의 값은 무시되고 ls list 1의 값인 a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여기 예시에서 ls list 2 필드 1의 z 값이 무시되고 a 값이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만약에 이 필드 ls list 2에 있는 필드 1 값을 유지하고 싶다면 except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옮길 때 타겟 변수로 옮기지 않을 필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제에서는 ls list 1의 값을 옮기는데 ls list 1의 필드 1 값은 넘기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넘기지 않는다라는 의미보다는 필드, 어, 필드 1을 명시했기 때문에 ls 리스트 2의 필드 1 값은 이니셜 밸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값을 전달하지 않는다, 값을 전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니셜 밸류로 초기화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베이스 구문과 같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베이스 구문 뒤에 ls 리스트 2를 명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ls 리스트 2의 값을 유지한다고 명시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ls 리스트 1의 필드 1 값이 넘어가지 않고 ls 리스트 2의 z 값이 유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말을 살짝 변수 이름을 계속 섞어가면서 설명을 드려서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거는 소스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 디버깅 하시면서 이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쉽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리드 테이블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인터널 테이블 표현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테이블 표현식은 대괄호 안에 인터널 테이블의 특정 키나 인덱스를 넣어서 인터널 테이블의 데이터 중 한 건을 반환합니다. 이거는 사실 리드 테이블과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리드 테이블과 동일하긴 하지만 몇 가지 제약사항과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너리 서치에 대한 명시적 선언이 불가능한데요. 리드 테이블에서 그 검색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조건으로 사용되는 키로 인터널 테이블을 정렬한 뒤에 바이너리 서치라는 구문을 명시해서 검색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근데 이 테이블 표현식에서는 바이너리 서치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너리 서치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 테이블 표현식에 사용되는 인터널 테이블을 소티드 테이블로 선언한 경우에 소티드 테이블 선언 시 명시된 키로 자동적으로 정렬이 돼서 내부적으로 바이너리 서치를 타기 때문에 이때는 테이블 표현식을 사용하더라도 암시적으로 바이너리 서치 로직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스템 변수 sysubrc와 sytabix 같은 시스템 변수의 값이 할당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리드 테이블을 사용할 때 리드 테이블에 결과가 있으면 subrc에 0, 값이 없으면 4, 뭐 인터널 테이블에 몇 번째 행을 읽었는지에 대한 값은 tabix의 값이 할당이 됐었는데, 이 테이블 표현식에서는 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조금 중요한데요. 이 테이블 표현식에서 이 대괄호 안에 조건에 맞는 값이 없으면 덤프가 발생합니다. 이 덤프에 대한 내용은 뒷장에서 같이 한번 예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제 1번의 경우 LT 데이터 1 인터널 테이블 대괄호의 조건은 CARR 아이디가 AP인 값을 찾아서 LS 데이터 1에 넣으라는 테이블 표현식입니다. 근데 이때는 인터널 테이블에 실제로 AP라는 값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ab 언더바 line 언더바 not 언더바 found 덤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널 테이블 표현식을 사용할 때는 덤프가 나지 않도록 예외 처리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이 예외 처리하는 방법 세 가지를 예제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트라이 구문을 사용해서 인터널 테이블 표현식을 사용할 때 덤프가 발생하는 것을 캐치해서 덤프의 에러를 방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이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테이블 표현식 뒤에 옵셔널을 붙여주게 되면 대괄호 안에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 없어도 덤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표현식의 값이 없을 때, 표현식의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 없을 때 디폴트 밸류로 이 타겟 구조체에, 그러니까 ls 데이터 1에 디폴트 값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결과 화면을 보시면 Z와 데모 데이터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인터널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디폴트 밸류로 사용자가 직접 값을 명시해 준 것입니다.
이 표현식, 인터널 테이블 표현식도 이번 세미나에서 전부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식을 중첩으로 사용해서 립 스트럭처 같은 이 구조체 안에 인터널 테이블이 있는 것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 테이블 표현식을 조건절에 사용하거나 SQL에서 표현식으로 지정하는 등 정말 이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알고 계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오픈 SQL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예제는 인라인 선언으로 쿼리의 결과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아밥 7.40 이전에 쿼리의 데이터를 그 어플리케이션 단의 프로그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쿼리를 실행하기 전에 변수를 선언하고 이 변수에 맞게 셀렉트해서 값을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조금 불편했던 게 셀렉트절에 나열된 필드가 인터널 테이블에 그 저장되는 변수에 필드가 없거나 어, 또는 타입이 다르거나 아니면 필드 명이 다른 경우에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 아밥 7.40 릴리즈 이후에 인라인 선언이라는 것이 소개되면서 이 불편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 예제에서는 SPFLI 테이블과 SCRR 테이블을 조인해서 결과를 LT 데이터 1이라는 인터널 테이블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테이블 구조는 인라인으로 선언되었고, 테이블의 구조는 셀렉트절에 나열된 순서로 값, 그 필드가 구성된 것을 결과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드인 name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절에 alias라고 부르는 AES를 명시해서 그 필드 명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필드 값을 바꾸게 되면 결과 데이터에서도 CARR name이 아니라 alias 뒤에 명시된 name이라는 필드로 변수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인투절에 인라인으로 데이터를 선언할 때 골뱅이 데이터 그리고 괄호 안에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그 골뱅이 그 괄호 안에 데이터를 선언하면서 셀렉트절에 결과를 할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거를 new open SQL이라고 부르고 new open SQL에서는 변수 앞에 골뱅이를 붙여야 한다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뉴 오픈 SQL을 쓸 때 실제로 아밥 에디터에서 구문 검사를 해도 골뱅이 문자를 누락한 경우에 골뱅이 문자를 사용하라는 구문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골뱅이 문자를 사실 escape 문자라고 부르거든요. escape 문자 골뱅이는 골뱅이 뒤에 나타난 변수나 표현식을 이 오픈 SQL에서 사용하게 되면 호스트 변수 또는 호스트 표현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그 골뱅이를 붙여서 사용하게 되는 호스트 변수와 호스트 표현식의 역할은 어, 이, 이 표현식과 변수의 값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오픈 SQL에서 그 조건절에 변수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여기 이 예제처럼 인라인 선언으로 데이터 결과 값을 받을 때 골뱅이 기호를 쓰면 이스케이프 문자 골뱅이를 쓰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값을 전달하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널 테이블의 데이터를 SQL에서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제는 인터널 테이블의 데이터를 오픈 SQL의 데이터 소스로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인터널 테이블의 데이터 소스 사용 같은 경우에는 아밥 7.52 버전이 릴리즈된 이후에
오픈 SQL에서 데이터 소스로 인터널 테이블을 활용하는 방법이 소개되었습니다. 어, 기존의 인터널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쿼리에서 값을 제어할 때 for all entries라는 구문을 사용했었을 겁니다. 이 구문 같은 경우는 이 구문을 오픈 SQL에 사용하게 되면 집계 함수나 그룹 바이절 같은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제약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아밥 7.52 릴리즈 이후에 인터널 테이블을 데이터 소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예제에서 보시면 인터널 테이블의 데이터를 SQL의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인터널 테이블의 데이터를 데이터 소스로 활용하기 위해 앞에 escape 문자 골뱅이 기호를 붙였는데요. 이 골뱅이 기호를 붙이게 되면 조금 전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변수는 호스트 변수가 되고 이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값이 전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예제에서 LT 데이터 1 앞에 골뱅이를 붙였기 때문에 이 변수는 호스트 변수가 된 것이고 이 인터널 테이블에 있는 값 AA, LH, UA 값은 데이터베이스로 전달될 수 있고 이 쿼리에서 데이터 소스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들이 실제로 어, 이 LT 데이터 1에 있는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해서 이 데이터들이 실제로 DB에 저장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 데이터들이 하나의 임시 뷰의 형태로 전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데이터들이 저장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인터널 테이블을 조인해서 그 조인 값을 결과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널 테이블을 데이터 소스로 사용할 때도 몇 가지 제약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어, 오픈 SQL 하나에서는 하나의 인터널 테이블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쿼리 하나에서 여러 개의 인터널 테이블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고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조인을 하거나 같은 쿼리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인터널 테이블은 셀렉트절 하나에 딱 하나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널 테이블을 데이터 소스로 사용할 때는 여기 프롬절에 LT 데이터 1을 보시면 알리아스를 지정해서 이 데이터의 이름을 A라는 별칭을 지정해 줬습니다. 인터널 테이블을 데이터 소스로 활용할 때는 필수적으로 알리아스를 사용해서 인터널 테이블에 별칭을 지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헤더라인이 있는 인터널 테이블은 데이터 소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어, 그 폐기된 구문은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이 나오는 게 이렇게 계속 새롭게 추가되는 구문에서는 더 이상 폐기된 구문들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 헤더라인이 있는 인터널 테이블 같은 폐기된 구문은 사용을 지향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일단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편하게 질문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아까 제가 발표하던 중에 김무명 님께서 질문 주신 게 있는데요. 위드 무슨 키인지 이거, 네,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충성충성님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내용은 책에서 소개되냐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쌤이 지금 40분의 제한된 시간으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제가 실무에서 좀 많이 사용하고 좀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을 몇 가지 추린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조금 더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깨님께서는 실제 개발에서 뉴신텍스의 효용성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뉴신텍스를 안 쓴다고 해서 개발이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앞에서 클린 코드와 이제 코드의 효율성 그리고 가독성과 이 심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처럼 아밥이 계속해서 새로운 구문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문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구문들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심플하고 좀 확장성 있게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뉴신텍스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고 확장성 있게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투부님께서 어컬스 0과 같은 구문은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주셨는데 네. 사실 헤더라인 있는 인터널 테이블이 지원이 안 되는 거고 사실 어컬스 0도 F1을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폐기된 구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폐기된 구문은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시고 지금 SAP에서 권장하는 구문을 사용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케이프 문자가 DB로 전달된다는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이스케이프 문자 골뱅이를 오픈 SQL에서 이스케이프 문자 골뱅이를 붙이게 되면 골뱅이를 붙인 변수를 호스트 변수 그리고 표현식을 호스트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데이터 이거를 호스트 변수나 표현식으로 만들게 되면 이 변수의 값이나 표현식의 결과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그 값들이 실제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어, 쿼리에 사용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널 테이블을 임시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활용되지만 DB 저장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다른 데이터랑 합쳐서 인서트하는 방식으로 저장이 가능한가요? 라고 주셨는데 어, 이 부분은 제가 지금은 오픈 SQL 중에서도 셀렉트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저희가 실제 DB에 데이터를 인서트할 때 인서트 구문을 사용하잖아요. 인서트 구문을 사용할 때도 그 이스케이프 문자 골뱅이를 붙여서 그 괄호 안에 결과를 호스트 표현식으로 넣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구문도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인서트, 업데이트, 모디파이, 딜리트 이렇게 4개 구문으로 테이블의 데이터를 조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책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스케이프 문자를 붙여서 괄호 안에 표현식의 데이터들을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삽입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다시 채팅으로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은 사실 지금 작업 중이라서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에서 오데이터도 포함되어 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어, 이 부분은 제가 작업하지는 않고요. 다른 분께서 이 부분도 조금 포함해서 작업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SAP 주니어님께서
인터널 테이블을 오픈 SQL에서 사용할 때 일반 테이블과 조인하는 거나 조인문에 인터널 테이블을 넣는 것이 가능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어, 제가 이따 발표가 끝나고 이 자료를 공유 드리긴 할 건데요. 오픈 SQL에서 지금까지 아밥 7.52가 릴리즈 되기 전에는 실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그러니까 트랜스페런스 테이블을 가지고 쿼리를 사용했습니다. 뭐 조인을 하거나 뭐 한 개를 조인하거나 두 개를 조인하던가 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사용을 했었는데 7.52 이상 버전에서 인터널 테이블을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게 되면서 프로그램 내에서 인터널 테이블의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트랜스페런스 테이블의 데이터를 조인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됐습니다.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테이블들끼리만 조인이 됐는데 아밥 7.52 버전이 릴리즈 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테이블과 프로그램 내에서 선언된 인터널 테이블이 같이 조인되어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금 제약사항이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인터널 테이블을 조인할 때는 인터널 테이블은 딱 한 개만 조인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약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책 출간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일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리드 테이블과 이 테이블 표현식의 데이터가 많을 때 속도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유의미한 속도 차이를 의미하면은 바이너리 서치를 사용했냐 안 했냐로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만약 스탠다드 테이블을 예시로 들게 되면 리드 테이블 구문을 사용할 때는 스탠다드 테이블의 그 조건절로 사용되는 키 값으로 먼저 정렬을 하고 리드 테이블의 바이너리 서치를 명시하게 되면 이진 탐색 알고리즘이 적용돼서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는데 어, 인터널 테이블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너리 서치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진 탐색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의미한 속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치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터널 테이블 표현식에서도 소티드 테이블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 테이블 선언 시에 명시한 키를 기준으로 인터널 테이블 내부적으로 정렬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바이너리 서치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속도 차이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데이터에 대한 얘기는 아까 답변 드렸고요. 뭐 게이트웨이랑 CDS를 다뤄주시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어, 아직 이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는 아마 이번 3.0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게이트웨이는 포함이 될 것 같고, CDS는 포함 예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CDS는 사실 보강 자료로 해서 그 홈페이지에 추가로 좀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이지님께서 밸류 연산자에서 딥스트럭처 부분의 키 값이 지정된 부분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어, 이 부분이 혹시 그러면 제가 로컬 프로그램 내에서 로컬 타입으로 선언한 인터널 테이블 생성할 때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혹시 이거 한번 확인 가능하실까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사실 화면 공유를 어, 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바 픽션 지금 이거는 테이블 타입을 사용해서 인터널 테이블을 인라인 선언으로
인라인 선언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아바 딕셔너리에서 테이블 타입을 선언할 때는 기본적으로 키라는 탭에서 테이블 타입의 키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딕셔너리에 있는 타입을 가져다 쓰면 크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키가 이미 딕셔너리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만약에 프로그램 내에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입 01로 선언한 것처럼 프로그램 내에서 로컬로 선언하게 되면 키를 지정할 수도 있고 키를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제가 키를 지정해서 예제를 보여드렸는데요. 만약에 with non unique 키로 키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t 언더바 타입 01 그리고 타입 테이블 오브 타입 01이라고 하시면 얘는 키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테이블 타입이 선언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인라인 선언으로 인터널 테이블을 생성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라인 선언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 구문을 사용해서 인터널 테이블을 선언하게 되면 그 문자형 타입의 필드들이 디폴트 키로 선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키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밸류 연산자 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이 인터널 테이블의 키를 그 문자형 타입을 디폴트로 잡아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cannot be construct라는 구문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설명을 조금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혹시 아니면 다시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거는 그냥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 타입 초기값으로 설정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애초에 구문 오류가 발생해서 프로그램 활성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경우는. 왜냐하면 인터널 테이블을 기본적으로 선언을 할 때 저희가 명시적으로 키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명시적으로 키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타입의 그 타입으로 나열된 것들 중에 문자형 타입을 디폴트 키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로 선언을 했을 때는 저희가 키에 대해서 사실 조금 무시하고 지나가도 구문 오류가 발생하지를 않는데요. 근데 밸류 연산자를 사용해서 인라인 선언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인라인으로 선언을 할 때는 문자형 그 키필드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자형 필드가 자동으로 키필드로 넘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터널 테이블은 문자형 타입의 필드들을 키로 가지고 있는데 밸류 연산자에서 로컬 타입을 사용해서 인터널 테이블을 선언하는 경우에 이 문자형 필드라도 키로 지정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널 테이블이 선언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을 키로 지정할지 얘네가 프로그램이 그 확인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cannot be constructor라는 구문 오류가 발생하는 거고, 이 오류는 인터널 테이블에 키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인터널 테이블을 밸류 연산자를 사용해서 인라인 선언하실 때 이 밸류 뒤에 지정되는 타입을 선언할 때 이 타입을 with non unique 키나 with unique 키로 테이블 타입의 키를 지정해 주거나 아니면 with empty 키라는 구문으로 이 인터널 테이블에는 키가 없다라고 명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재영 매니저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세미나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피드백이나 질문 있으면 카톡방에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일 저녁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저녁 시간인데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세미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